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사회 불평등 현상에서 사회 계층화 현상에 관한 이론 두 개, 이제 계급 이론과 계층 이론이 있는데요. 이거 두 가지 비교하고요. 특징 살펴보고요. 대표 기출 문제 하나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 계층화 현상의 일단 의미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사회 구성원 간 불평등이 일정한 요인에 따라 범주화됐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요인은 보통 경제적인 요인이 크고요. 경제적인 요인. 그래서 경제적인 요인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계층 이론에 따르면 사회적 요인, 이제 정치적 요인도 있어요. 그래서 범주화됐다는 얘기는 어떤 테두리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마르크스 같은 경우 계급 이론 같은 경우는 자본가 계급, 뭐 노동자 계급 이렇게 계급에 범주화되고요. 그리고 계층 이론 같은 경우는 하층, 그죠? 그다음 중층, 상층 이렇게 범주화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범주화된 사람들 간에 구조적인 서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급 이론도 자본가, 노동자 서열이 있고요. 그리고 계층 이론도 상, 중, 하 이렇게 위계적인 서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불평등 현상이 일정한 틀이나 체계를 갖추어 나타나는 현상을 이제 사회 계층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양상 이제 모습을 보면요. 시대와 사회를 초월해서 꼭 나타나죠. 예, 보편적이고 그죠?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근데 이제 그 요인과 범주와 양상이 조금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계급 이론과 계층 이론이라고 나오는데요. 먼저 계급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마르크스가 이제 사상가 계급 이론을 만들었고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예전에 봤던 기능론과 갈등론 할 때 그 갈등론이에요. 그래서 이 갈등론을 생각하면서 보면 되겠는데요. 일단 마르크스는 지금 사회 계급을요, 이 계급을 경제적인 요인에 따라서 나눴습니다. 경제적 요인. 경제적 요인이니까 생산수단을 소유했으면 자본가가 되고요.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으면 노동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수단 소유 여부에 따라서 생산수단이 있으면 자본가, 그죠? 뭐 이제 자본이나 토지 등 그런 생산수단. 또 그런 것들이 없고 그냥 노동만, 그죠? 노동만 제공할 수 있으면 노동자예요. 그래서 자본가를 우리가 흔히 지배계급이라고 부르고요. 지배계급. 그리고 이제 노동자 같은 경우는 지배를 받는 피지배 계급이라고 합니다. 피지배 계급.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인 요인 하나 가지고 이제 구분했기 때문에 이론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구분 기준 보시면 생산수단 소유 여부에 따라 그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요인에 따라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부르주아나 자본가는 지배 계급이고요. 피지배 계급은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노동자가 되겠습니다. 경제적인 요인 하나 가지고 구분했기 때문에 1 원론적 관점 되겠어요. 자, 특징을 계속 살펴볼게요. 특징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징이 중요하죠. 시험에서는. 자, 특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급 간의 지배와 피지배 관계. 자, 계급 간의 지배와 피지배 관계로 인해 갈등과 대립이 불가피하다. 이게 바로 갈등론에서 이제 주장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자본가와 노동자는 갈등과 대립의 상태이기 때문에 갈등이 필연적이고 그리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거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이분법적 관점, 그죠? 이게 아주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두 개로 분리했죠. 아까 자본가 노동자, 그죠? 그래서 두 개로 분리했다고 하는 거고, 불연속적이라는 건 자본가 계급, 노동자 계급이 서로 간에 연속적이지 않고 이어져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절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물과 기름의 관계 섞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급을 구분해서 지배계급, 피지배계급. 그래서 이분법적, 불연속적 기억하시고요. 같은 계급에 속한 사람들 간에는 계급의식이 또는 이제 연대의식이라고 합니다. 연대의식. 연대의식. 그래서 연대의식이 강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본가는 자본가끼리, 노동자는 노동자끼리 연대의식이 강하고 서로 다른 계급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보인다. 이게 중요해요. 그죠? 또 사회 이동 가능성이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가는 한 번 자본가는 거의 자본가겠죠. 노동자는 노동자고요. 그러니까 특히 노동자가 자본가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다. 계급 간의 생산 수단을 둘러싼 갈등 대립 상황이라서 이러한 갈등이 오히려 사회 변혁의 원동력이라고 봅니다. 그죠? 우리 갈등문에서 배웠습니다. 자, 비판은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계층 이론의 이제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계층 이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층 이론 이제 막스 베버가 주장을 했고요. 이제 설명을 했는데 계층 이론은 그림을 보시면은 세 가지로 지금 돼 있어요. 그죠? 계급이라는 거는 이제 경제적인 요인이고요. 계급 경제적인 요인이고
그다음에 권력이라는 게 정치적인 요인이에요. 그리고 위신이라는 거는 이제 명예라고 해도 되는데요. 명예. 바로 사회적 요인 되겠습니다. 사회. 그죠? 그래서 계급이론은 경제적인 요인 하나 가지고 이렇게 계급을 나눴다면 계층이론은 사회, 정치, 경제 세 가지 요인을 가지고 계층을 구분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요인이 이제 썼잖아요. 그죠? 다양한 요인이라서 이제 다원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자, 사회 계층을 경제적 요인은 물론, 그죠? 사회적 요인, 정치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서열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서열화는 상중하, 이렇게 위계 서열화했다는 뜻이고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상중하 이렇게 범주화 시켜놨어요. 지금,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공통점을 좀 하나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계급이론도 경제적인 요인을 가지고 구분했고, 지배계급, 피지배계급. 계층이론도 다원적 요인 중에서 경제적인 요인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두 이론의 공통점은 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구분을 했다. 경제적인 요인으로 집단을 구분했다. 이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 구분 기준 보시면 경제적으로는 계급이고요. 그러니까 계급이 높으면 상층, 중간은 중층, 낮으면 하층이겠죠. 사회적으로는 이제 위신, 그죠? 또는 명예라고 합니다. 명예. 정치적으로는 권력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요인에 따라 상중하로 나눴기 때문에 다원론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반대로 계급이론은 일원론적, 경제적인 요인 하나 가지고 나눴기 때문에 일원론적 관점이죠. 이렇게 비교해서 특징을 구분하시고요. 자, 내려가 볼게요. 자, 내려가서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각 계층의 구분은 단순한 부류의 의미만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상중하를 나눴긴 했지만 이게 고정적이지 않고 항상 이제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복합적이고 연속적이다. 이 표현 중요합니다. 그죠? 상중하는 항상 이어져 있고요. 언제든지 이동 가능합니다. 아까 계급이론은 아니에요. 불연속적, 단절적이었죠. 그래서 상중하, 연속적이고요. 동일 계층에 속한 사람들 간의 계층의식이나 연대의식은 굉장히 낮습니다. 미약합니다. 다원화된 현대사회 불평등을 범주화하여 설명하기 적합하다. 자, 그 다음에 현대사회 지위 불이치 현상,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계층이론은 지위 불이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죠. 네, 지위 불이치 현상. 자, 이게 지위 불이치 현상 그림을 다시 보겠습니다. 지위 불이치 현상이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예전에 아주 유명한 스님, 법정 스님이 계신데요. 법정 스님. 자, 이 스님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는 하층이었어요. 하층. 네, 이 자리에 차지하고요. 권력 면에서는 이제 한 중층 정도. 예. 그리고 사회적 명성은 굉장히 높았죠. 상층이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계층이 다르죠. 다를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이렇게 계층이 다른 거를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지위 브리치인데, 자, 지위가 이제 요인에 따라 다른데 이런 거를 이제 지위 브리치라 그래요. 지위 불일치 현상. 예.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계층론이죠. 그죠? 지금. 예.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계급론은 자본가가 경제적으로 자본가면 정치나 사회적으로도 상층으로 보기 때문에 지위가 불일치하는 경우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본가 경제적으로 상층이면 나머지 다 상층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거는 무조건 계급 이론이 아니라 계층 이론이라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죠? 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좀 해봤고요. 공통점은 경제적인 요인은 둘 다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비판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대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페이지 넘겨서요. 다음 페이지 넘겨서 우리가 51페이지에 고난도 문제, 오른쪽 문제 있죠? 요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멈추고 한번 풀어보시고요. 같이 이제 해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고난도 문제 평가원 정답률 58.7%인데요. 좀 많이 틀렸네요. 그죠?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되겠습니다. 조금 내려서 하겠습니다. 네. 자, 하겠습니다. 표는 학생, 갑, 을이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이렇게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방금 우리가 배웠던 계급 이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계층 이론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계급이나 계층,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하면 기능이나 갈등이지만 이렇게 이론이라고 했으니까 계급이나 계층이 되겠습니다. 모두 옳게 구분한 학생은 한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생은 틀린 거예요, 지금.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요인을 다차원적으로 본다. 이게 중요하죠. 다원론적으로 보는가? 얘가 뭐겠어요? A가 바로 계층론이죠. 그러니까 계층론은 경제적인 요인 말고도 정치, 사회 두 가지를 더 보니까 그죠? 계층론이 다원론적 이론이고요. 계급론은 이제 경제적인 요인 하나 가지고 보니까 우리가 이론론적 관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A가 계층이고요. B는 계급이 되겠습니다. 같은 계층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 간의 연대의식 또는 계급의식이죠. 뚜렷하다고 보는가? 자, 그럼 이거는 지금 계급론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갑이 지금 B라고 했으니까 맞고요. 그죠? 을은 A, 계층론을 얘기했으니까 틀렸네요. 그죠? 을이 틀렸네요. 그래서 맞은 사람은 갑이고요. 틀린 사람은 을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 진술에 따라 A, B를 모두 옳게 구분한 학생은 을이다. 아니죠? 을은 지금 첫 번째 질문에서 틀렸기 때문에 갑이 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니은 A는 B와 달리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기 용이하다. 지위 불일치 현상은 아까 우리가 특징에서 봤죠. 계층론이죠. 계층론. 그죠? 계층론이 지위 불일치 현상 설명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A는 B와 달리 그렇죠. A가 계층이니까 맞습니다. 그죠? 디귿 가해는 계층을 연속적인 위계관계로 파악한다. 계층을 연속적이라는 게 포인트죠. 연속적으로 보는 거는 계층론이에요. 그죠? 계층론. 자, 그럼 가에다가 넣어보면 A가 계층론이니까 둘 다 갑을 학생 둘 다 맞았어요. 그죠? 들어갈 수 있죠. 자, 리을 나에는 경제적 요인을 사회 불평등 현상의 원인으로 고려한다. 경제적인 요인은 계층이나 계급이나 공통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에 들어가면 A, B 했으니까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디글 리을을 골라주시면 되고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정답은 자, 5번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계급이론과 계층이론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에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